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의 김지혜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빌라 시장에는 투자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특히 신통기획이나 이 모아타운 사업지와 인근 지역의 노후 빌라를 중심으로 거래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하지만 이런 곳들은 투자 전에 옥석 가리기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오늘 모아타운 관련해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꿀팁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부에서도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고민 상담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제법 따뜻해졌습니다. 완연한 봄이라고 해도 될 그런 날씨인데요. 자, 부동산 시장에도 이런 훈풍이 불어올까요? 여러분의 궁금한 점들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정창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자,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상담 항상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 이 시장이 좀 지금 어떤 지역들은 또 이제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오른 지역도 있고요. 또 어떤 지역들은 아직까지도 좀 가격이 많이 빠져 있는 지역들도 있고 시장이 상당히 좀 혼란스럽죠.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또 혼돈의 좀 시대에 좀 있다라고 좀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최근에 보면 또 아파트 청약 시장도 지금 양극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뭐 도심권이라던가 뭐 이제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완판이 되는 지역들도 있고 또 그에 비해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분양 아파트들이 지금 상당히 좀 드라마틱하게 좀 이 물량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양극화되고 있고 또 이제 국지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좀 상당히 많죠. 우리가 어떤 지역에 내가 가지고 어떤 지역에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이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자, 부동산 고민 있으신 우리 시청자분들은요. 어떤 부동산 고민이든지 괜찮습니다. 최근에 보면 또 아파트 청약에 대한 고민도 많으시거든요. 뭐 아파트 청약에 대한 고민, 아니면 갈아타기, 아니면 매도라든가 매수에 대한 고민, 아니면 최근에 보면 뭐 신속통합계획이라든가 역사권 시프트, 그다음에 이제 모아타운 같이 좀 소액으로 좀 이제 투자를 하려는 고민, 무엇인지 괜찮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를 주시면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이제 상담과 답변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계속해서 뭐 완화 정책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폭이 조금 멈추었다라는 그런 이슈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자, 지금 과연 투자해도 괜찮은 시기인지 그리고 어떤 지역들 살펴봐야 하는 건지 궁금한 점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부동산 세미나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일정 좀 안내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하는 데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게 좀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으면 상당히 좀 투자하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에 대한 전망이 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던 이 정책에 의해서 이 시장이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부동산 정책을 보면요. 지금 뭐 세금에 대한 완화, 그다음에 대출에 대한 완화, 또 이제 청약 제도에 대한 완화, 그다음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도정법에 대한 완화, 여러 가지 지금 정책들이 지금 완화를 다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이 지금 상대적으로 좀 이 하락폭이 컸었던 지역들은 지금 현재 보면 급매물들은 지금 거의 다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변곡점에 있는 게 아닌가. 또 이렇게 또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제가 시장 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좀 시장의 전망대에서 제가 좀 세미나를 할 예정에 있고요. 자, 그다음에 최근 보면은 뭐 아파트 청약이라던가 또 하나는 이제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 아니면 특히나 우리가 좀 소액으로 투자해서
향후에 좀 아파트, 도심의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뭐 모아타운 예정지라던가 아니면 신속통합기획 예정지라던가 아니면 역사권 시프트 예정지라던가 이런 쪽에 또 많이 투자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또 투자를 하셔야 될지 이 재개발 가능한 지역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서 최적의 어떻게 보면 시세 차익을 얻어야 될지 이런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제가 세미나를 할 예정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과연 시장이 지금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이렇게 시장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투자와 관련해서 전략 또 꼼꼼하게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세미나 참석하셔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미나 참석 여부와 그리고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전화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 지금부터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고민들 해결해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그 아파트 청약을 좀 고민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 대표님한테 한번 상담 받아보고 진행하려고 연락을 드렸거든요. 네, 청약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고요? 네, 지금 그 내일부터 그 둔촌주공 있잖아요. 네, 네, 올림픽파크 포레온. 네, 거기 이제 무순위 청약 그 받는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거기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데 네, 일단은 제가 그 49제곱을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지금 분양가가 뭐 확장이랑 하면은 거의 9억 가까이 8억 후반대 이제 하다 보니까 근데 좀 아무래도 면적 대비해서 너무 좀 비싼 것 같아가지고 네. 물론 당첨되면 좋긴 한데 일단은 아무래도 생각해도 이게 가격이 좀 비싸다고 생각 들어도 그냥 청약이라도 한번 해보는 게 좋을지 그거 궁금해가지고요. 전화 잘 주셨어요. 지금 요즘 좀 핫한 이슈가 되고 있죠.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요. 무순위 청약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고요. 네. 자, 청약을 넣어도 될지 아니면 조금 다른 기회를 좀 엿봐야 될지 이 부분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도요. 예. 제가 그 상담을요. 제가 네. 이제 1대1 대면 상담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번 주에 지금 이제 둔촌주공 이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한 4분 정도 제가 상담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둔촌주공에 대해서 지금 청약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예. 자, 지금 이제 둔촌주공 입지를 보면 여기 지금 이제 여기에 이렇게 지금 이제 둔촌주공이 있고요. 그죠? 예. 둔촌주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옆에 이제 올림픽 선수촌이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지금 올림픽공원 인접해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철이 이제 5호선, 9호선 이제 더블 역사권이죠.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강남 접근성도 상당히 좋죠. 이제 9호선이 예전에 이제 개통이 되면서 그전에는 이제 5호선 라인이 지나가서 좀 교통 접근성이 안 좋았는데 지금 9호선이 지나가면서 지금 접근성은 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시청자님 지금 이제 무주택자시잖아요. 그죠? 예, 집은 예. 없고요. 저기 이제 아기랑 와이프랑 해가지고 이제 3명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 신혼부부에서 뭐 결혼하신 지 별로 안 되셨겠네요. 예, 맞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시청자는 예전에 우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에 예, 아파트 분양 받으시려면요. 예.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안 됐죠. 지금 이제 가점이 100%였잖아요. 그죠? 맞아요. 저도 예전에 이제 많이 넣어보려고 했었었는데 일단은 예. 점수 자체가 너무 그죠. 딸리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전용 면적 지금 이제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가점으로 이제 100%로 갔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녀분이 몇 명이에요? 지금 아기 한 명이죠, 아기. 애기 한 분이시면 신혼부부 특별공급분도 어렵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아예 서울 도심 쪽은 사실은 당첨 가능성이 없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둔촌주공의 입지가 가장 좋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 거냐면요. 예, 일단은 우리가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투자자들의 심리,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그 장인우타운 쪽에요. 예, 장인우타운 쪽에 그 장이 4구역 그 재개발 지역이 그 재개발했는데 그 일반 분양 들어갔다가 이제 둔촌주공처럼 예, 이제 미분양이 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순위 청약으로 들어간 데가 있거든요.
예. 자, 그런데 걔랑 비교를 해보면 이 장애사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둔촌주공보다도 지금 이제 일반 분양 들어갔을 때 예, 아파트 계약률이 더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래. 예. 사실은 입지가 훨씬 안 좋죠. 예, 맞아요. 예, 성북구잖아요. 물론 이제 이 뭐 장애사구역 같은 경우는 이 장이 뉴타운 내에서도 입지는 괜찮은 지역이지만 전체적인 서울 도심에서는 입지가 아주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저도 여기 보다가 이제 둔촌주공 한다고 해가지고 요거는 그냥 포기했거든요. 예, 아 그래요. 예, 예. 완판됐어요. 무순위 청약으로. 어. 예. 자, 그다음에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그 강명의 그 철산자이라고 있어요. 예. 예, 거기가 이제 철산 주공 이제 7단지, 8단지 지금 재건축 한대거든요. 예. 여기요. 1순위에서요. 1대1도 안 됐습니다. 아, 나 그런 거 왜 몰랐지? 예, 청약 경쟁률 1대1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예. 여기도 그러면 이제 무순위 청약으로 이제 들어갔겠죠? 예.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도 혹시 다 팔렸나요? 예, 완판됐어요. 어때요? 그냥 입지가 괜찮고 서울 도심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은 지금 무순위 청약으로 지금 완판이 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완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되겠죠. 예, 완판이에요. 이거는 예. 지금 뭐 들어갈지 말지 지금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예, 예. 무조건 들어가셔야 돼요. 아, 예, 근데 지금 네. 왜 그러냐면 우리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무주택자시잖아요. 예. 근데 되려 앞으로 경쟁률이 더 높아질 거예요. 금방 우리가 예. 여기가 지금 이제 둔촌지공이 지금 무순위 청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그 지역에 거주를 하셨어야 돼요. 그죠? 예. 그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무주택자만 가능했거든요. 예. 청약이요. 이 무순위 청약은. 자, 그런데 지금은 이거 아실 거예요. 지금 지역 불문이죠. 예. 여기 제주도에서도 여기다가 청약할 수 있어요. 예. 자, 거기다가 무주택, 유주택 상관없죠. 예. 이게 지난달 말에 바뀌었어요. 2월 28일 날.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조건이 있었어도 완판이 됐는데 지금은 더 조건이 좋아진 거잖아요. 예. 무주택, 유주택 상관없이 그다음에 지역 불문 청약이 다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사실은. 당첨 가능성이 낮아진 거죠. 그죠? 예. 그러네요. 이해되시죠? 예. 예.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지금 시장 분위기를 좀 말씀드렸고요. 네. 투자성. 어찌됐든 아무리 좋아도 또 투자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죠. 예. 자, 인근에 우리가 여기에 지금 이제 가락시형이 있거든. 우리 가락시형이 있거든요. 예. 예, 가락시 예전에 이제 이 가락시형 재건축이 된 게 지금 헬리오시티예요. 그죠? 예. 이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33평형대 기준으로 해서 지금 거래가 15억 16억대까지 지금 가격이 떨어졌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지금 최근 거래된 거 19억입니다.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었나요? 예, 가격이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여기는 지금 22억까지 거래됐던 데예요. 아. 그런데 15, 예. 16억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최근에 시세가 19억까지 올라왔어요. 거래되면서. 어때요? 가격 올랐죠? 그죠? 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둔촌지공 지금 여기가 25평형대, 33평형대는 지금 완판이잖아요. 그죠? 예. 완판된 거잖아요. 지금 나오는 게 뭐 39, 49, 29잖아요. 그죠? 좀 사이즈가 작긴 해요. 예. 예. 자,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33평형대 같은 여기도 지금 급매물로 다 소진이 되고 지금 최저가 대비해서 최근에 이제 신저가 대비해서 지금 한 3억 정도 올라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기도 지금 33평대 기준으로 프리미엄이 2, 3억이에요. 아. 일반 분양된 거. 어때요? 들어가야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비교를 해드리면 여기 헬리오시티예요. 전용 면적 지금 우리 시청자님 보시는 거는 지금 전용 면적 49제곱미터잖아요. 그죠? 예, 예, 맞아요. 여기 전용 면적 39제곱미터가요. 예. 지금 10억이에요. 아, 그러면은 또 인근에 어때요? 비해서는 그러면 자, 투자성 면에서 보면 가격 경쟁력이 있어요, 없어요? 충분하네요. 있네요. 예. 예,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지금은 사실이 여기가 지금 바닥이냐 아니냐 더 떨어질까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죠? 맞아요. 예. 예, 그런데 어찌됐든 근데 우리가 과거에서 한번 보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가요.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적의
투자 기회를 또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맞아들까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어찌 됐던 지금 이제 무주택자시고 예. 어찌 됐든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저도 예, 작년부터 집을 그런데 예, 지금 이제 이렇게 앞으로 입지가 좋은 지역의 물량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죠? 예,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새롭게 이제 분양되는 아파트들도요, 분양가가 결코 낮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맞아. 분양될 것들이 비싸더라고요. 분양가가 낮으면, 그죠? 분양가가 낮으면은 내가 또 다른 것들도 내가 한번 기대를 해봐도 또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서울에 지금 웬만한 지역도 다 분양가 상한제 풀렸잖아요. 그죠? 예, 자, 거기에다가 지금 건축비 계속 올라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분양가가 낮게 책정이 될 수 없어요. 앞으로는. 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지금 당첨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지 이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아니 이게 예전 저도 이제 그 집을 살까도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냥 계속 이 집값이 계속 떨어진다 해가지고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당첨되면은 진짜 그 계약금 정도는 이제 바로 현금 유동이 가능해가지고 네네네네.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은 무조건 그냥 하는 게 예, 좋겠네요. 지금은 청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첨이 예.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대표님.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은 청약을 먼저 넣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첨이 되면 정말 그야말로 좋은 일이니까요. 한 번쯤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분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제가 내년 초 외국으로 한 주재원으로 한 4, 5년 정도 있을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전세 주고 나가면 한 여유자금이 한 5억 정도 생길 것 같아요. 네. 여유자금 중 일부를 모아타운이나 역세권 개발되는 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좀 궁금해서요. 모아타운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유자금 어느 정도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여유자금은 한 1억 5천 선 투자를 하고 싶어요. 1억 5천 선으로 투자를 모아타운에 할 때 어떤 곳이 나은지 이 부분 궁금하다고 네. 하셨어요. 자세한 부분 상담 나눠볼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안녕하세요. 베트남으로 가신다고요? 아니요, 영국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영국 쪽으로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투자 금액이 아까 1억 5천 정도가 지금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여유자금 한 5억 정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1억 1억 5천 정도를 정도. 지금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그죠? 예. 그렇죠. 네네. 예. 근데 지금 어디 뭐 보고 계신 지역은 따로 있으세요? 제가 뭐 중곡동에 살다 보니까는 가까운 그 면목동 쪽 알아봤었어요. 면목동이요? 네네. 예, 예. 면목동. 예. 네, 지금 신축 빌라가 한 4억쯤 안 되는 것 같고 전세가 한 2억 4천 5천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한 1억 4천에서 5천 정도 투자하면은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주변 지역으로 또 이제 많이 보신 거네요, 그죠? 예. 네네. 지금 면목동 같은 경우도 지금 면목역이나 지금 사가장역 주변으로 해서 지금 모아타운 지금 많이 지정됐잖아요, 그죠? 예. 네네. 모아타운 많이 지정됐죠. 예. 근데 여기가 투자 금액이 지금 한 1억 한 4, 5천 정도, 그죠? 네네. 예, 1억 4, 5천 정도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투자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투자라는 게 비교를 해서, 비교를 해서 더 좋은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이제 면목동도 보면 이제 나쁘지는 않은 지역인데요. 우리가 똑같은 금액으로 더 상급지에 갈 수 있으면 상급지에 투자를 하셔야겠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로 지금 여기가 지금 지정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요 면목동 일대가요. 여기가 전형적인 뭐 잘 아시겠지만 아까 뭐 군자동도 마찬가지고 중곡동도 마찬가지고 여기 대부분의 지역들이 빌라촌이죠, 그죠? 네, 맞습니다. 여기 빌라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빌라들이 많은 지역들은 어떤 게 좀 단점이냐면요. 단점이 좀 있어요. 빌라들이 많은 지역들은 조합원이 좀 많은 거예요. 기존에, 네. 그죠? 그러니까 소유자들이 많잖아요. 빌라들이 많은 지역들은, 그죠? 네. 예, 그럼 소유자들이 많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업성은 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조합원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사업성이 좋은 거 아닙니까?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오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근데 네. 기존에 이제 조합원들이 많은 지역들은 어떻게 보면 좀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내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지금 여기 지금 면목동보다 입지가 더 좋은 지역에, 그죠? 얘보다 더 입지가 더 좋은 지역에 어떻게 보면 빌라들이 좀 없는 지역으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내가 보면 투자성 면으로는 훨씬 더 괜찮겠죠? 그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요 주변 지역에서는 좀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자, 시청자님 여기가 지금 이제 지도를 좀 약간 좀 제가 좀 키웠는데요. 여기 일대가 면목동이면 여기보다는 여기 청량리 일대가 훨씬 더 상급지죠, 그죠? 네. 그러니까 면목동보다는 청량리 일대가 더 상급지에다가 여기가 또 청량리 일대 또 이제 부도심 앞으로 또 이제 부도심 개발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또 개발 호재들도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면목동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개발이 되는 거지만 요 청량리 일대는 개발 호재 플러스 또 이제 개발 압력도 상당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투자성 면에서는 청량리 일대가 더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예, 근데 여기에 보시면 제가 좀 지역을 좀 알려드리면 자, 한번 청량리 일대 한번 볼게요. 자, 청량리 일대에서 보시면 여기가 청량리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레미안 크레스티, 미디 카운티, 뭐 레미안 이브 여기는 다 뉴타운 개발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농 9구역, 전농 8구역, 전농 12구역,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최근에 여기가 이제 신속 통합 기획으로 선정이 된 지역이에요. 답심리 일대. 예. 자, 그런데 요 아래에 요 레미안 위브 아래쪽이랑 지금 요 아래쪽 요 지역이요. 요 지금 그러니까 답심리역에서 장안평역 사이에 요 세 지역들, 그러니까 레미안 위브를 둘러싼 요 지역들이 상당히 노후도가 높은 지역이거든요. 근데 네. 입지는 아까 거기 면목동보다 훨씬 더 입지가 좋죠, 그렇죠? 네. 예.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면목동보다 어떤 게 더 그 장점이 많냐면요. 일단 첫 번째가 이 주변에는요 빌라 비율이 낮아요. 아, 예, 빌라 비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면목동은 빌라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여기는 빌라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즉 뭐예요? 소유자가 적어요. 소유자가 적기 때문에 사업성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네. 입지도 아까 면목동보다는 요 답심리 일대가 훨씬 더 좋죠, 그죠? 네. 입지도 제가 입지도 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 금액을 한번 보면요, 요 지역이 빌라들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 물건들만 나와주면 투자 금액이 1억 2, 3천대도 가능해요. 자, 어때요? 네. 투자 금액은 대략 조금 낮은데 빌라들도 적어서 사업성도 좋고요. 그 다음에 입지는 더 좋은 지역이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지금 면목동보다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우리 시청자님처럼 투자를 하세요. 내가 살고 있는 집 주변을 먼저 보거든요. 자, 그런데 이 투자라는 거는 내가 같은 자금으로 최적의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제대로 된 투자거든요. 네. 자, 그러면 아까 면목동보다는 이 지역이 훨씬 더 입지가 좋고 사업성도 좋고 그다음에 투자 금액도 더 부담스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럼 이쪽으로 한번 보셔야죠. 이해되세요? 네. 예, 그래서 네, 여기가 감사합니다. 어디냐면 그 답신역 일대하고요. 장안편역 네. 사이에 아주 노후된 지역들이 있어요. 빌라도 없고. 네. 예, 여기가 지금 노후도가 거의 80%가 넘어갑니다. 이쪽이요. 예, 네.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노후도 높은 지역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답심리 장안평역 인근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품을 좀 많이 파셔야 될 것 같고요. 매수와 관련해서 또 다른 궁금한 점 생기신다면 02-2638-3974번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투자처 바로 모아타운이죠. 방금 전 시청자분께서도 모아타운과 관련해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모아타운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 좀 꼼꼼한 분석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장단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제 소액 투자와 관련된 내용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최근에 지금 모아라든가 신속통합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역세권 시프트라든가 이렇게 좀 이제 소액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지금 서울시에서는
지금 의욕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정비 사업을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쪽으로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모이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좀 관심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런데 우리가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개발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투자를 하실 때 가장 좋은 투자가 어떤 거냐면 그 투자를 했을 때 단점을 치유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점을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아주 간단한 내용이니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 모아타운의 이제 탄생 이유. 예, 모아타운은 보통 보면은 신소통합계획이라던가 역세권 시프트보다는 노후도가 좀 낮아요. 그러니까 노후도가 좀 낮거든요. 예, 그러니까 노후도가 이제 그 낮은 이유가 뭐냐면요. 서울의 대부분의 이제 저층 주거 지역 중에 지금 재개발을 하기에는 이 재개발은 노후도가 67%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을 하기에는 노후도가 안 맞는 지역이 거의 한 90%에 육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제 재개발을 하는, 그러니까 도정법으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탄생하게 된 게 바로 이제 모아타운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아타운은 이 재개발보다는 노후도 요건이 많이 완화가 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모아타운이 이제 만들어진 계기가 되는 건데, 그런데 이 모아타운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모아타운의 노후도가 좀 낮잖아요. 예, 노후도가 낮다 보니까 모아타운 대부분이 이렇게 빌라촌으로 많이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세대 빌라들이, 그러니까 다세대 연립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빌라들이 많은 지역들은 뭐냐면 소유자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예, 소유자가 좀 많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네 개 이제 정비 사업 유형이 있거든요. 이제 모아 주택이라고 해서. 예, 그런데 노후도가 우리가 일반 재개발보다는 뭐 57%, 그다음에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일반 재개발하고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모아타운의 이제 유형이 네 가지인데 이 중에서도 보통 이제 가로주택형인 모아주택이나 자유주택형 모아주택을 많이 보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만약에 모아타운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되는 사업 유형은요. 가로주택형 모아주택이에요. 예, 이 가로주택형 모아주택이 왜 그러냐면요. 가장 개발되는 면적이 큽니다. 예, 개발되는 면적이 2만 제곱미터까지 개발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유형 중에 가로주택으로 갈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신경을 쓰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 모아타운의 이제 장점을 먼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장점은 뭐냐면요. 이 모아타운은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자가 투자하기가 상당히 좋은 정비 사업지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신속이라던가 역세권 시프트라던가 아니면 공공재개발이라던가 여러 가지 정비 사업 유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비 사업 유형마다 권리 산정 기준일이 있거든요. 근데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된 게 또 모아타운입니다. 가장 완화가 된 게. 그래서 이 모아타운의 권리 산정 기준일은요. 발표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후보지로 선정되는 기준일로 해서 그 전에 착공만 되면 그냥 아파트 한 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뭐 신속 같은 경우에는 착공이 아니라 뭐 준공이 그 전에 나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이 권리 산정 기준에 따라서 시비가 엇갈린다라는 거죠. 근데 모아타운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투자자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상당히 좋아할 만한,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상당히 투자하기 좋은 환경에 있는 정비사업지라는 거죠. 이게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모아타운은 대부분이 노후도 요건이 낮기 때문에 빌라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예, 그만큼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은 겁니다. 소액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자 장점이에요. 예, 단점이자 장점이죠. 그러니까 물건들은 많아요. 예, 물건들 많고요. 그 다음에 이 모아타운의 또 다른 장점은 뭐냐면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상당히 빨라요. 어떻게 빠르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신속통합기획이라든가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를 보거든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추진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이제 가질처분계획이라든가 이런 절차들이 많이 생략이 되기 때문에 보통 한 4, 5년 정도면 사업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지정 이후의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는 거죠. 이게 장점이에요. 자, 그럼 단점은 뭐냐?
단점은요. 자, 아까 그냥 빌라촌이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 수가 많은 만큼 사업성이 낮아요. 사업성이. 예.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이 적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 분양분이 많아야 어떻게 보면 이 조합원 입장에서는 사업에 대한 이익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이 적기 때문에 사업성이 낮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보셨듯이 대부분의 모아타운은요. 이 모아타운 자체가 어떻게 보면 태생이 소규모 재개발 방식이에요. 예, 소규모 재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이 소규모 재개발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규모의 경제. 근데 이 소규모 재개발이라는 게 약간 좀 또 단점이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입지 여건을 보면 우리가 어떤 지역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내가 어떤 지역에 내가 물건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시세 차익이 틀려지잖아요. 그죠? 자, 입지 여건이요. 근데 보면 신속이라던가 다른 정비 사업지에 비해서 입지 여건이 지금 지정된 데들 보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입지 여건이 보통 안 좋아요. 예, 이런 단점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모아타운이 이런 단점들이 있으니까 이 모아타운의 단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자, 보면 어떤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 자, 모아타운은 소규모 재개발이기 때문에 소규모 재개발 중에 모아타운 유형 중에 가장 개발되는 규모가 큰 가로주택형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 가로주택형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이제 가로주택 유형당 최소한 500세대 정도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급 규모는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셔야 될 때는 가로주택형으로 될 모아타운을 지금 이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또 단점으로 보시는 게 빌라들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빌라가 적은 지역으로 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가 적은 지역들, 그러니까 지금 뭐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 이렇게로 지금 형성이 돼 있는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어때요? 이 조합원 수가 적을 거 아닙니까? 조합원 수가.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빌라가 적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이런 지역도 지금 많이 남아 있어요. 아직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입지 여건이 좋은 데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보면 뭐 작년에 이제 발표된 작년 10월 21일 날 이제 모아타운 이제 2차 발표된 지역들을 보면 한 26개 정도가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입지가 좀 괜찮은 지역은 3-4군데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아타운도 입지가 좋은 지역들도 모아타운 지정이 되니까 대부분이 근데 입지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작년에 발표된 지역들도 한 3-4군데가 좀 지정이 됐으니까 이런 여건을 잘 따져서 내가 시세 차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입지 여건이 좋은 지역에 좀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모아타운의 좀 단점도 말씀드렸고요. 예, 모아타운의 장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모아타운의 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또 투자 방법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그 오후 2시에요. 예, 세미나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세미나 때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이 모아타운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속통합기획도 마찬가지고요. 역사권 시프트도 마찬가지고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단점이 치유가 되는 지역에 투자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방법론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지역에 또 투자해야 되는지, 또 어떤 지역이 가능성이 있는지, 또 이런 것들도 아울러서 제가 또 세미나 때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또 이 세미나에 좀 이 소액 투자와 관련돼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예, 좀 많은 전화 참여 이제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또 시장에 대한 전망도 제가 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시장에 대한 전망.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알아야 내가 투자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하게 세미나를 해드릴 테니까요. 예,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 오후에 진행되는 세미나 한번 참석해 보시면 조금 더 많은 정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소액 투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시장의 어떤 향방에 대해서 예측을 좀 미리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알찬 정보들 들어보시고요. 02-2638-3974번으로 세미나 참석 여부 먼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도 02-2638-3974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저기 지금 오피스텔 좀 궁금한데요. 네. 제가 그 용산에 오피스텔 투자 좀 생각 좀 했었거든요. 네. 뭐 거기 좀 관심도 많고 그래도 서울 중심 아니에요 거기가. 근데 그렇죠. 어우, 네. 너무 올라갔고 그래서 지금 돈이 좀 짧아갖고 원효로하고 청파동 그 다세대 주택을 좀 보고 다녔거든요. 네. 근데 투자 금액이 그때만 해도 뭐 1억대 초반인데 지금은 뭐 엄두가 안 나네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네. 좀 가격이 많이 상승한 지역이죠. 용산구에 오피스텔 네. 투자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원효로와 청파동 쪽 보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한번 자세한 부분 전문가 상담 나눠볼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원효로하고 청파동 같은 경우에는 1억대 초반이었으면 한 4, 5년 전이었겠, 한 4년 전이었겠네요. 그죠? 예, 예, 그때쯤이에요. 예, 근데 지금은 그 지역들이 다 역세권 시프트라던가 그다음에 신속통합기획으로 다 지정됐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청파도 마찬가지고 원효로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투자 금액이 지금 상당히 높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용산 쪽은 사실은 지금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 되세요? 한 1.5배 정도? 아, 1억 5천이요? 네, 아, 그러면은 사실 용산 쪽에 그 빌라 투자하기는 조금 어려우시겠다. 그죠? 그래요? 예, 어렵죠. 예, 그래도 지금 네. 오피스텔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지금 그쪽에 용산역 근처에 있잖아요. 예. 그 벽산의 메가드림이요. 거기 관심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돼요? 매매가가? 벽산 메가트리움이요? 네, 아, 벽산 메가트리움. 어디 그 용산역 쪽이죠? 예, 예. 여기 있네요. 예. 벽산 메가트리움이니까 여기 지금 용산역 있고 얘 지금 오피스텔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보는데 전세가 거기가 지금 한 3억 7천? 예. 그러면 2억 5천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매매가가 지금 3억 7천이고 전세. 전세가 3억 7천이에요. 예, 그러면 매매가는 얼마예요? 매매가는 한 6억대 나오겠네요? 그렇죠. 아, 그래요? 아, 여기 지금 오피스텔. 예, 아, 저는 이거는 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예. 그 매수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요? 네, 차라리 그쪽에 그럼 용산 차라리 빌라는 힘드니까요. 예, 좀 다른 지역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유를 예, 한번 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예, 자, 우리 시청자님 저기 자, 우리가 보통 오피스텔이요. 오피스텔이 시장이 상당히 좋았을 때가 있거든요. 그게 20년도, 2020년도, 2021년도에 이 오피스텔 시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오피스텔 시장이 왜 좋았냐면요. 그 당시에 이 주택 시장을요. 대출도 규제하고 모든 거를 다 규제를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주택을 못 사게끔 만들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근데 반면에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런 주택에 대한 규제에서 조금 여유로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출 규제도 없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금 규제도 없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2020년도, 21년도에 오피스텔 쪽으로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대체제로 오피스텔에 많이 투자를 하셨던 거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시장이 어떻게 했냐면 지금 주택에 대한 규제 다 풀었잖아요. 세금에 대한 규제, 예, 대출에 대한 규제 다 풀었죠. 그렇죠? 예, 다 풀다 보니까 오피스텔 쪽 같은 경우가 지금 인기가 없어요. 예전에는 주택을 못 사서 오피스텔에 매입을 했는데 지금 주택에 대한 규제를 다 풀어버리니까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로 지금 투자자들이 지금 관심을 안 가지죠. 이해되시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에 사실은 오피스텔 시장은 20년도, 21년도에 워낙 그때 좋았어요. 근데 워낙 예, 또 좋다 보니까 그때 또 막 고분양가로 많이 분양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는 지금 우리 시청자 지금 용산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용산을 보시는 거, 용산에 예전에 왜 청파동이나 원효로 쪽에 왜 예전에 그 다세대 주택을 보셨어요? 이 보신 이유는 지금처럼 개발 압력을 보고 주택을 하나 매입을 하려고 보신 거죠. 그죠? 그렇죠. 예, 개발 압력을 보고 내가 나중에 여기 개발되면 아파트 한 채 받으려고 내가 예전에 아까 뭐 청파동이나 원효로를 보신 거 아닙니까? 예. 그죠? 자, 그런데 오피스텔은요. 오피스텔이 얘가 개발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되죠. 개발. 예, 안 돼요. 예, 벌써 개발된 거잖아요. 그죠? 예, 그것도 아주 고밀도로 개발된 게 오피스텔이잖아요. 그죠? 자, 네.
보통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용산에 투자하는 이유는요. 용산에 투자하는 이유는 용산의 개발 압력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피스텔이 벌써 개발이 됐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얘가 가격이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가격이 많이 안 올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장을 한번 양분을 해보면요. 예.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장을 한번 제가 판소를 통해서 우리 다른 시청자분도 좀 많으시니까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투자하는 방법론이요. 수요자 시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자 시장이 있어요. 네. 자, 우리 투자자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재개발이라던가 아니면 재건축이라던가 이런 지역들은 보통 투자자가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지금 당장 여기에 거주하려고 들어가시는 분 별로 없어요. 집이 워낙 노후돼서.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 할 때 여기 거주하려고 투자하시는 분들보다는 일단은 전세 끼고 사놨다가 나중에 재건축 때문에 들어가시려는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한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투자자 시장은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어떻게 보면 투자자 시장이에요. 그죠? 그러면 네. 자, 용산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개발 압력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죠. 용산 같은 경우는 어때요? 투자자 시장에 가까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수요자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 수요자 시장은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 데가 수요자 시장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네. 수요가 적으면 가격이 내려가고 수요가 많아지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게 수요자 시장이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런데 특히나 우리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 시장이 아니라 철저하게 수요자 시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은 용산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 시장인데 지금 오피스텔 같은 수요자 시장 같은 여기를 지금 용산을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잘못 보고 계신 거죠. 이해되시죠? 네. 오피스텔은 수요자 시장인데 용산은 투자자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그 수요가 없으면 빵이네. 예, 그죠? 이해되시죠? 네.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 예전에 만약에 그 용산 쪽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용산은 사실 1억 5천 가지고 이제 힘듭니다. 그죠? 예, 힘드니까요. 만약에 이런 그 개발 압력을 보고 내가 투자를 할 생각이 지금도 있으시다 그러면 용산 지역 아니더라도 지금 요 정도 금액 단위로 지금 뭐 용산과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도 투자할 지역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아직은요. 예, 이런 그래요? 지역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 그 이번 주에 그 제가 세미나 하니까 세미나에 한번 오세요. 예, 제가 그런 지역들도 제가 추천해드리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피스텔은 수익형 부동산인데 용산은 재개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의 투자 금액에 맞추어서 그리고 투자 방향에 맞추어서 또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세미나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한 통 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저는 신길동에 우성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한 20년 넘게 거주하다가 이제 세를 내놓고 제가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다 지금 계속 가지고 가야 될 건지 그 뒤에는 지금 재개발이 되고 있는데 네. 주택들은 근데 이제 우성 아파트는 그게 재개발이 될지 안 될지 그게 좀 의문스러워가지고. 아, 재개발 때문에 지금 조금 더 보유를 하고 계셨는데 아무래도 좀 네네네. 진척 상황이 늦어지다 보니까 걱정되시는 것 같아요. 전망 한번 네네. 짚어볼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신길동의 우성 아파트요. 네네. 제가 우성 아파트 찍어보니까 1차도 있고요, 5차도 있고, 4차도 있고 많은데 네. 몇 차예요? 4차요, 4차. 아, 그 신길역 앞에. 4차면은 여기 신길역 앞에 있는 거. 네. 네네. 예, 신길역 앞에 있는 거. 예. 자, 여기 지금 우성 4차가 지금 여기에 있고 지금 신길역 바로 앞이네요. 그죠? 네네. 예, 지금 여기 지금 5호선, 1호선 지나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 뭐 바로 이제 넘어가면 바로 여의도네요. 그죠? 네네네. 예, 그다음에 아까 우리 시청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 네. 뒤쪽이 지금 이제 신길 2구역이고. 그죠? 신길 네, 2구역 네. 지금 재개발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다음에 신길역 앞쪽으로도 최근에 지금 역세권 시프트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네네. 예, 지금 여기가 지금 신길역 앞쪽으로 해서 여기가 아주 노후된 지역이거든요. 이쪽도 네네. 지금 이제 역세권 시프트 지금 추진 중이에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우성 4차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네. 예, 네. 이게 지금 가장 이제 지금 고민스러우신 부분이잖아요. 네.
예. 그럼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그럼 지금 어차피 여기 지금 20년 동안 거주하셨다가 여기 지금 거주는 안 하시죠? 네네네. 그럼 어찌됐든 그러면 이제 투자 목적이 상당히 크신 거네요. 아니, 처음에는 이제 실수요자로 들어갔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애들이 다 커서 장가가고 그래서 네. 그걸 팔아야 될 건지, 아우, 시끄러. 팔아야 될 건지, 예. 계속 갖고 가야 될 건지, 그걸 예, 좀 그러니까는 여쭤보려고요. 일단 제가 그럼 투자적인 측면에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예, 네네. 투자성이 이제 아우, 앞으로 더 있는지 없는지만. 그죠? 네네. 아우. 예. 여보세요? 네네네. 예, 들리시죠? 네네, 들려요. 아, 예, 예. 시끄러. 자, 제가 예. 다른 데 말씀하신 거죠? 네, 애들이 시끄러워갖고 나왔어요. 예. 자, 여기 지금 신기 우성 4차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아파트가 오래됐죠. 그렇죠? 네네, 30년 넘어간 것 그리고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입지도 그냥 괜찮은 편이에요. 여의도 접근성도 좋고요. 그다음에 네. 주변이 여기가 신길 2구역이나 아주 요 아래쪽도 지금 다 앞으로 다 재개발되거든요. 근데 주변이 네. 앞으로 여기가 다 재개발이 되면 주변 네. 지역이 지금 상당히 지금 노후되고 좀 오래된 주택가잖아요. 근데 이런 네, 지역들이 네. 다 개발이 돼버리면 주변에 네. 이제 새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이 지역은 선호도는 이제 상당히 이제 높아지겠죠. 그죠? 네네. 예, 그럼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나쁘지는 않은데요. 네, 저는 이거 이제는 좀 매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죠? 예,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네. 여기 우성 4차 네. 지금 우성 4차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앞으로 이제 이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을 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네네. 그런데 네. 우리가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을 판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에 지금 현재 네. 가지고 있는 용적률이 높은지 낮은지가 중요해요. 근데 네. 여기는 지금 용적률이 벌써 200%가 넘어가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재건축으로 가게 되면 사업성이 나오기가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네. 자, 그런데 또 그런 게 있어요. 자, 여기 앞에 지금 신기 우성 4차 앞에 여기 요 지역, 아주 노후 지역은 여기 지금 역세권 시프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여기는 이제 일반 그냥 저층 주거 지역이니까. 네. 근데 사실은 우성 4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지금 350m 이내로 들어오거든요. 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앞으로 역세권 시프트로 가게 되면 용적률 상향은 좀 가능할 수가 있어요. 네네. 자, 그러니까 지금 용적률이 높으니까 지금은 그 용적률 상향 없이는 재건축이 어려운 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지금 현행 법으로는요. 사실은 네. 지금 아파트들이 지금 역세권 시프트로 가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법이 정비가 돼야 돼요, 앞으로. 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 기다리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예, 그러면 우리가 우성 4차에 대한 재건축을 봤을 때 사실은 네. 우성 4차가 여기가 대단지도 아니잖아요. 여기 한 400세대 아니에요. 네. 나오죠. 네네. 예, 여기가 그러니까 대단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단지가 네. 아니니까 재건축을 하더라도 규모의 경제도 없고요. 예.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용적률도 지금 상당히 높은 편이니까 사업성도 떨어지니까 제가 네. 봤을 때는 이제는 이거 네. 매도하시고요. 더 네. 좋은 지역으로 지금은 이제 갈아타기를 하실 시기죠, 이제는. 그러죠? 예. 네, 이제는 네, 네. 매도하시고요. 네네. 예, 다른 지역으로 이제 갈아타세요. 네, 감사해요. 잘 예.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궁금한 점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세미나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들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일정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자,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예, 목요일 오후 2시에 제가 이제 세미나를 할 예정이 있는데, 자, 이번 주에는 이제 세미나 주제가요. 일단은 먼저 시장 전망을 좀 제가 해드릴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시장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으면 내가 또 투자에 대한 방향성이 좀 더 틀려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시장에 대한 전망도 제가 해드릴 거고요. 예,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유망한 투자처들, 예, 그다음에 앞으로 또 재건축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다음에 재개발 시장도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그다음에 일반 아파트 시장도 물론 제가 또 이제 준비를 지금 해놨고요. 예,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전 재개발 쪽으로, 이건 정비사업 쪽으로 지금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소액 투자와 관련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이 소액 투자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세미나를 할 예정에 있으니까요. 예,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예,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미나 참석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도 언제든지 상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